예, 지금 우리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도부 그리고 우리 상임대표인 안철수 대표님 그리고 신호당 위원장께서 지금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부에서 자리에 착석하는 대로 바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당 수석사무부총장 부좌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의당 전국 시도당 위원장 및 지방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국기를 경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손피켓 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기요금 폭탄으로 온 국민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맨 먼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4단계 축소를 정부 측에 촉구했고 전국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4단계로 축소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나무들이 놓여 있는 피켓을 들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함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두 가지입니다. 전기료를 내리자. 네. 예, 중앙으로 좌우로 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를 내리자. 그리고 서민 경제는 살리자. 두 가지 구호가 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전기세를 내리자. 전기료를 내리자. 그리고 서민 경제를 살리자.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창하겠습니다. 전기료를 내리자. 서민 경제를 살리자. 예,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고 모셔주기 바랍니다. 우선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안철수 전 대표께서도 입장하시면서 우리 국민의당 지방원들이 이렇게 많으냐고. 근데 더 많으신데 아직 조금 한 100여 분이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국 시도당 위원장님 그리고 지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지난 2월 2일 이곳 대전에서 창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향에 돌아와서 맨 처음 우리 국민의당의 뿌리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황현 및 기초위원들과 회의를 갖습니다. 저는 오늘이 제2의 창당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4개월 전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여의도에 텐트 하나 치고 지난 4.13 총선에서 안철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야권은 무조건 통합하고 단일화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당시 상임대표께서는 저에게 선배님, 이번만은 산당이 이깁니다. 절대 통합 얘기 말아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우리는 분열했기 때문에 패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선거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든 여론조사나 언론이, 국민이 새누리당은 개헌선을 훨씬 넘는 20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될 거고 우리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도 불가능하다라고 예측했지만 우리 국민은 새누리당에게 패배를 안겨주었고 우리 국민의당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거 후 안철수의 판단은 옳았고 박지원의 판단은 틀렸다라고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그 후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맨 먼저 의원 워크숍을 가졌고 원내대표도 주대했고 특히 새벽 7시부터 22일간 매일 의원 정책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정당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95% 이상 참석을 매일 7시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절실했기 때문에 승리했고 그렇게 절실하게 임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안철수 제안을 통해서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당의 진짜 모습입니다. 5.13 청와대 회동을 주도했습니다. 정책 정당으로서 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고령화 대책, 최저임금 대책, 사드 반대, 5.18 특별법 개정안 등 특히 전기요금 폭탄 대책, 추경 편성, 우병우 문제 등 각종 정책을 선도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또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오늘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여름이 더우면 겨울은 춥습니다. 난방 때문에 또 한 번 서민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전기요금 인하, 누진제 요율에 조정을 해내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60년 정당사에 맨 먼저 정당의 회고록을 매월 언론에 공개하고 의원총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투명한 정당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혁신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집권할 수 없다는
설사 우리가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혁신의 길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다짐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만 오늘 발표가 되었는지 엠바고 조건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키로 됐습니다. 상당히 보수 매체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아주 중시한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8월 21일, 22일 이틀간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의당은 상승했고 안철수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도도 4.5%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는 평상시에 주장합니다. 여론조사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흐름, 트렌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뭉쳐서 잘하기 때문에 평가를 받은 겁니다. 물론 총선 때 있었던 그러한 리베이트 문제, 우리가 당헌 당규 미비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안철수, 천정배, 정동영 이 세 분들에게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대권 후보로서 대권을 꿈꾸든 안 꿈꾸든 그러한 지역을 대표하고 어떤 정책을 대표한다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나서달라. 지금 국민은, 언론은 대통령 후보를 바라보지 전당대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 자리에 안철수 대표께서도 오신 것 자체가 소통과 민생 탐방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한 후에는 대덕 과학연구단지를 방문해서 연구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 가서 추경 예산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호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전 의장은 대북 정책을 가다듬기 위해서 시베리아 철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당의 모든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모습이 국민들한테 전달되면은 저는 우리의 지지도가 반드시 올라가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습니다. 호남에서 우리가 더 민주에게 지지도가 떨어졌다. 그러나 제가 호남을 제일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총선 민심이 살아 있습니다. 여론조사 어제 RM 리서치에 보면은 호남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41% 지지를 받고 더민주는 27%.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2달째 돼갑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텐트 하나 쳐놓고 안철수의 기적은 이루어졌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철수의 새정치와 박지원의 헌정치가 융합해서 미래로 가면 이길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땅을 파고 골조를 올리고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당헌당규 재개정위원회 모든 당헌당규를 완료할 겁니다. 우리 당원들 이제 불과 3, 4주 전 처음으로 등록이 되고 당비가 납부됩니다.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호남의 당원 포션이 거의 90%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7만에서 10만이 됐습니다. 그 10만 당원의 분포도를 보면은 다행히
비호남권에서 40%를 점유하고 호남은 60%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선 민의대로 비호남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 준 제2당, 제1야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해간다. 이것이 곧 우리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건물을 짓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특히 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당원 배갑 운동도 해주시고 정권 교체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총선 민의가 살아있고 국민은 안철수의 말대로 3당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충청도, 제가 이곳을 선택한 의미도 이 충청도가 가장 3당제의 필요성과 만족감과 경험을 가진 곳입니다. DJP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필 총리께서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갔고, 또 그분도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많은 좋은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냉면 회동을 갖자고 했습니다. 이제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어른들을 찾아뵙기 때문에 김종필 총리를 안철수 대표와 제가 냉면을 들면서 좋은 충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JP가 누구입니까? 얼마나 노련한 정치인이십니까? 이분이 안철수 전 대표를 높이 평가하면서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미래에 대해서 똑똑하게 계속 설명해라.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얼마나 많은 국민 설득을 했는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었으면 김종필 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그 해석을 여러분의 몫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때 박수 한번 쳐야죠. 다시 한번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총선 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저에게 말했듯이 우리하고 정체성이 같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면 문호를 확 개방해서 강한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만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당처럼 무난한 경선을 하면은 무난한 패배를 합니다. 우리 문호가 개방돼서 우리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요즘 흔히 나오는 통합, 제3지대에서의 창당, 이러한 것은 우리 국민의당을 소멸시키는 전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국민의당의 기치를 들고 그 대신 문호를 활 열고 강한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그래서 정권 교체의 길로 나가자고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꼭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멋지고 튼튼한 당을 건축하시면서 당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안철수 전 상임대표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안철수 대표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모이신 지방의원분들 한 분 한 분 얼굴들 뵈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그런 현장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총선 넉 달이 지나면서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숫자가 계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26.74입니다. 제가 평생 못 잊을 숫자 아닌가 합니다. 왜 우리 국민의 26.74%의 국민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까? 그건 변화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고 제발 좀 바꿔달라. 그 열망이 모이고 모여서 그 결과가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대전은 전국 평균보다도 더 높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박지원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곳은 국민의당이 태어난 곳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로 더 가깝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3대 혁명에 대한 저희의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빠져 있고 특히 격차 해소 문제가 중요한데 그를 위해서는 3대 혁명이 필요하다.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우리의 주장이 아마도 잘 전달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양당 체제에 극도로 유리한 어쩌면 최적화되어 있는 이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국민의 힘으로 더 큰 힘으로 무너뜨린 결과가 이 3당 체제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선거혁명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말 수십 년 만에 일어난 선거혁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넉 달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3대 혁명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말 필요한 것은 제2의 과학 입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의 과학 입국 그 중심에 대전, 충청이 자리 잡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먹여 살리는 그 중심 역할로 대전과 충청권의 그 중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제 시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대적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전 대선 때부터 두 가지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격차 해소와 평화 통일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난 대선 때나 또는 지금 현재 2016년도 우리의 시대 정신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한마디로 힘듦이었습니다. 아주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제 정치권에서 말로 위로를 하면 마음이 풀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위로하고 공감을 표하면 이제 그 문제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다독이고 앞으로 가자는 마음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4년 전의 힘듦에서 이제는 분노로 바뀌었고, 그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럴 때 두 가지 종류의 정치인이 출연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그 분노를 표현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을 하고 유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분노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브렉시트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도널드 트럼프 현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쩌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런 정치인,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두 번째 유형은 이 분노를 해결하는 정치인인 정치 세력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해결책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전에는 힘듦이었으면 말로, 위로로 해결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이 분노를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국가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의당의 역할이고, 특히 여기 계신 정말 민생 현장에 가장 가까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지방의원분들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각 지역 다니면서 주민분들로부터 국민의당 지방의원들은 역시 다르다, 그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셔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역시 다르다, 그 말씀이 전국 방방곳곳에 널리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사에서와 통일이라는 시대정신구현에 온몸을 들여서 활동하고 계시는 배철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우리 당 지도부이신 비상대책위원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은 잠시 무대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해 주시고 비상 상황에 당을 훌륭히 이끌어 주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권 현역의원을 대표하시는 김성식 정책위원님을 소개드립니다. 여성 비례대표 현역이신 신용현 비상대책위원님을 소개드립니다. 올해 재계위원장을 대표하는 전직 의원이시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호준 위원님을 소개드립니다. 대구 영남을 대표하고 내일 장애인 행복포럼 대표이신 정준규 위원님을 소개드립니다. 청년 남성 대표 최고위원을 역임하셨던 이순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청년여성 대표 다준다 여성 청년연구소 이사이신 조성은 비상대책위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상 비상대책위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을 잘 이끌어주시도록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 무대에 있는
우리 시도당 당기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당 당기 수여식은 비상대책위원장이신 박지원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수여식 순서는 서울시당,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당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정호준 서울시당 위원장님. 다음은 부산 정상원 위원장님 나와주시고요. 인천은 문병호 위원장님 받아주시고요. 조금 대기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인천의 문병호 위원장님 받으시겠습니다. 예. 잠깐 무대에 서 계시죠? 예. 다음 문병호 인천시당 위원장님 당기 받으시겠습니다. 다음 대구 사공정규 위원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광주 조기춘 위원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다음 대전 신명식 위원장 순서입니다. 광주 조기춘 위원장님이십니다. 대전 신명식 위원장님 받으시겠습니다. 세종 특별자치시의 이강현 위원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유용훈 위원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경기도 유영훈 위원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이규범 위원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충북의 신원관 위원장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강원도 위규범 위원장 먼저 받으십시오. 충북 먼저 받으십니까? 네. 강원도 위규범 위원장님이 받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조규선 위원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조규선 위원장 충남 위원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전북 김광수 위원장 준비해 주시고요. 전북 먼저입니다. 예. 자, 조규선 위원장님. 그 다음에 전북 김광수 위원장님. 그 다음에 전남 김광준 위원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예. 저 비대위원장 자꾸 끝으로 가지 마시고 가운데 서서 주십시오. 전남 김광준 위원장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북 강수원 위원장님입니다. 그 다음에 강수원 위원장님 받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 강학도 위원장님. 그 다음에 강학도 경남위원장님 받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이태우 위원장님 받으시겠습니다. 그렇죠? 제주 오시죠. 예, 이상으로 당기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님 중간에 서시고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 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도당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깃발 아래 시도당 당원들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공로상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상 수여 역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은 전 지방만 다 드린다고 소개하고 대표로
예, 전 위원들 다 드리는데요. 대표로 몇 분 모셔서 시간 관계상 각 시도당별로 대표 2분씩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김경자 의원님과 서초구 마지역 용덕식 의원님 함께해 주십시오. 예, 공로상 성명 김경자. 이 사람은 국민의당이 기득권 양당 정치의 틀을 깨고 정치를 국민의 편으로 바꾸는 진정한 국민의 정당으로 탄생 발전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6년 8월 24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대표. 다음 용덕식 의원님 받으십시오. 예, 공로상 성명 용덕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 가운데 쓰시고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부산 지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최영건 의원님, 부산 강서구 전태섭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고. 전태섭 의원님. 예 공로상 성명 전태섭. 이하 내용은 전가받습니다. 이어서 인천입니다. 예, 오늘 한 분 안 오셨고요. 인천광역시 강순하 의원님, 부평구의 유용균 의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공로상 성명 강순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공로상 성명 유용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네. 기념차는 가운데 서시고. 다음 광주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시의회 이현방 의장님, 또 동구의 박대현 의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로상 성명 이현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공로상 성명 박대현. 이하 역시 내용 같습니다. 함께 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다음은 대전 순서입니다. 예. 모범적으로 지금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 저런 포즈를 취해 주십시오. 다음 대전입니다. 대전 동구의 심현보 의원님, 중구 김기태 의원님. 예. 공로상 성명 심현보.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에 공로상 성명 김귀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북 지역 두 분 준비해 주십시오. 전북의 경기지요. 이성일 의원님, 전라북도 이성일 의원님 여기 오셨어요 여기. 오셨어? 네, 강준혜 의원님. 강준혜 의원 오셨습니까? 네. 예, 경기 지역의 강준혜 의원님. 이성일 의원님. 이성일. 예, 공로상 성명 이성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 강준혜 의원님 오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올라가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강준혜 의원님. 예, 공로상 성명 강준혜. 예, 이하 내용은 답 전가받습니다. 다음은 성명 김윤철 의원님 오셨죠? 김윤철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단상으로 와주십시오. 다음 전남 지역의 최대식 의원님, 정순열 의원님 앞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공로상 성명 김윤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최대식 의원님, 정순열 의원님. 최대식 사진 촬영 다음에 최대식 의원님. 예, 공로상 성명 최대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에 정부가 정순열 의원입니다. 예, 공로상 성명 정순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함께 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다음 경북 지역의
이상천 의원님 나오시다. 준비해 주시고요. 이상천 의원님. 예, 공로상 성명 이상천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경남 지역의 전현숙 박명옥 의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전현숙 의원님 성명 공로상 성명 전현숙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박명옥 의원님 예, 공로상 성명 박명옥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예, 이렇게 시도당별로 대표분들께서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시간 관계상 이렇게 대표분들만 수여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행사장 입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 일괄 배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결의문 낭독 선서문 낭독이 예, 다음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220여 명의 지방의원들 대표해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박삼숙 의원님과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님께서 선서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정당으로 나아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 우리 국민의당이 흔들림 없이 국민의 편에서 일하는 정당, 미래로 나아가는 공부하는 정당이 되는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 국민의당이 민생 현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생활 정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 국민의당을 지역에서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에 앞장선다. 2016년 8월 24일 선소자 대표 인천광역시 서구의 의원 박삼숙, 군산시의회 의원 설경민.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박수로 결의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번 순서는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또 필요한 경우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예, 자유롭게 지방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토론은 일단 제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토론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좀 발언하시고자 하신 분들 발언을 좀 먼저 듣고 또 추가로 또 하실 분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에 우리 이현방 의장님 계시죠? 나오셔서 주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철희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시의원 심철입니다. 무대 가서 하시죠. 네. 밑에서 저희가 하는데 올라오시라 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시의원 심철입니다. 저희 광주광역시는 정말로 이번 사회적 선거에서 정말로 국민의당에 압승을 하는데 지역적인 역할을 했고 그 결과로 모든 지역에 국민의당이 선출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서울과 광역은 연합할 것 없이 최선을 다했던 결과인 것 같고요. 그 진심을 광주 시민들이 알아줬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보면
굉장히 조금 우리 국민의당의 강력시에서 이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책적으로는 그 호남 민심을 조금 저버리는 행보를 보이는데 그 내부적으로 돌아보면 굉장히 그 이번에 그 하반기 원유선 문제에서도 굉장히 뒤로 그 당의 중심 중심 권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원과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좀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방 언론에서도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또 중앙당 차원에서 활동을 잘 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조금 활동이 미비하지 않나. 이러다가 당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그 지방 언론에서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 지금 긴급한 현안 문제도 많고 국가적인 큰 문제도 있지만 지방의회가 또 민심을 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또 중앙당 차원에서 또 많은 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고 물론 타 지역에 비해서는 호남이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산토끼를 잡는 것도 좋지만 집토끼 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저희 기초 의원들, 광역 의원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의 이복동 의장님이시죠? 네, 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종로구에서 지방의회 5호선 의원의 의장을 연속 3번째 이어가고 있는 김복동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우리 국민의당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제가 솔선수범해서 이 당을 선택했습니다. 철학이 서민을 위하는 정당, 정말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우리 당을 선택해서 들어와서 우리 당의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전국 정당화하는데 앞장을 서는 것이 가장 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하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 기초 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송곳이 먼저 들어가야 중간이 들어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초 의원님들이나 강력 의원님들이 저 사람은 역시 국민의당 의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의당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관용차를 타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역에는 특이한 그 행사나 갈 때는 관용차를 타고 가지만 동네에 돌아다닐 때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골목마다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당선된 것이 가번이라는 것을 한번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나번을 받고 당선됐고 다번을 받고 아마 전국 최초로 제가 다번 받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을 압도적으로 전국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기회가 되면은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저를 당원 교육을 좀 시키라 하면은 시켜서 우리 당원들 똘똘 뭉치는데 앞장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범적인 저는 제일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이 크니까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이창현 회장님 계시죠? 네. 네. 자, 나오시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예정이 없었는데. 예정이 없었는데 잠깐 방금 말씀하라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광진구인데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전북 순창이 고향이고 광주는 새누리 6명, 국민의당 6명, 아니 2명이죠. 더민주가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8명이서 더민주하고 국민의당 8명에서 내부 투표 결과 제가 의장으로 추대돼가지고 광진구에서 수도권에서 최초로 국민의당 의장이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안철수 전 대표님, 박지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와서 뭐 특별한 얘기보다는 저는 이제 우리 당이 앞으로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우리 안철수 전 대표님께서도 하고 계시지만 교육혁명을 좀 이뤄내는데 국민의당이 앞장선다라면 좋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다시피 요람에서 대학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듬어서 내년 대선에 순보차가 되기를 좀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자기 특성에 맞는 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내는 그런 국민의당이 그런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해주시지만 같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부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산 북구 김만종 회장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 김만종 의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7대 전반기 의장을 맡고 후반기도 국민의당으로서 의장에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영남 유일의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에서 기초의 의장은 제가 혼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당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새정치. 조금 앞에 우리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4.13 총선에서 우리 국민에게 국민의당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내년 1년 남짓 남은 대통령 선거에 있습니다. 대선에 우리가 수권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수권정당이 되어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21대 선거에서도 우리 부산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인 18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이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당선되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5석을 차지했어요. 우리 국민의당이 지금 부산에서 전국의 27%, 부산에서도 20%가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남 민주당 표를 의식해가 걸로 다 표를 찍었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국민에게 우리 부산 시민에게 부각이 되고 민주당보다 차라리 국민의당 우리 6명입니다. 우리 66명 민주당 의원 중에 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과 끈기를 갖고 내년 대선에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지방 의원들이 일당백 아닌 일당천 일당만의 역량 강화로서 우리 당대표께서 우리 전 대표께서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당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 대통령 만들어야 됩니다. 수권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지방의원분들은 저보다 더 역량이 더 높으시고 훌륭한 분들이 다 앉았다고 봅니다. 우리 38명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의당 큰 자산입니다. 우리 당이 한 6개월 남짓되었는데 상당한지 지금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내가 대통령 후보라고 나서면 됩니다. 표를 만들 수도 있고 표를 읽을 줄도 알고 표를 검증할 줄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 분 이상은 전부 다 출마를 해서 당선된 분들이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당으로서 앞으로 지역민들에게 조직 강화를 더 역량 강화를 열심히 해서 국민의당 의장으로서 한점 손실 없이 열심히 의정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중앙당의 비상대책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요 1시간, 2시간 앉아가 우리 지방의원들이 이래갖고
역량 강하고 우리 의정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분기별로 못하면 반기별로 하시든지 해갖고 1박 2일 안 되면 2박 3일도 좋습니다. 전체 지방은 그다음 지역위원장들 그다음에 시도당 위원장들 당직자들 우리 38명 국회의원들 같이 한번 해갖고 역량 강화를 해가 내년 대선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요청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 되시고 이 폭염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선물했습니다. 이 부산을 하니까 사실 교감이 없었는데요. 우리 영남 팀이 좀 더 받도록 우리 경북의 이상천 의원이 계시죠. 건너선나 받으셨는데 한번 하시고 경남도 우리 전현숙 의원이 준비하세요. 제가 시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70 군의원 이상천입니다. 정말 일정이 없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제가 국민의당 입당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6년도 5.3일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로 나ab을 받고 나왔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서울에 근무했었는데 칠곡군에 사실은 인연이 없는 지역입니다. 저 고향은 경주입니다. 근데 칠곡군에 나오게 된 것은 구미에 제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구미 경계선에 있는 칠곡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지역에 봉사한 바가 많아서 주민들이 저보고 지방을 한번 해보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ab을 받고 했지만 저와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하고 그 주민들한테 인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전형적인 갑질이 있습니다. 2010년도 6.2 지방선거에서는 나 한 번 하고 이제 더 이상 뜻이 안 맞아서 지방의원 안 하겠다 했는데 계속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 아주 친한 분이 또 군수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달라 해서 출마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공천을 또 안 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출마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왜 이상철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공천을 안 주느냐 이렇게 반발이 심하니까 또 당원들을 모아놓고 이상철이 공천 줄라 했는데 여론조사 해보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안 좋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이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열심히 했고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경북 지역은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말뚝만 뽑으면 된다 그랬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새누리당 공천 받으신 분들 한 3배 이상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또 재선 의원을 했었고 요번 2014년도 6.4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에 나ab을 받고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주민들도 저를 버리지 않고 3선 의원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국민의당을 선택한 것은 솔직하게 여기 계신 우리 안철수 전 대표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 구미에 있는 태평양 금속에 전산 책임자로 한 12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내에 컴퓨터 처음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전산 책임자로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의사로서 명예를 버리시고 우리 전산하는 대한민국의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자기 능력을 정말 봉사해주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처음에 백신을 받아서 할 때 정말 눈물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그때 노턴 안티바이러스라고 미국의 계열인데 돈을 엄청나게 비싸게 달라 했었어요. 전산 책임자로서 그런 비싼 비용을 주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그때 고마움, 내 능력을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바치는 그 고마운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 새누리당에 있을 때도 늘 안철수 대표님 그런 좋으신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새누리당이 떠나고 새누리당이 떠나게 된 거는 그 갑질과 요번에 사드 배치하는데 도저히 저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성주에 사드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하니까 그 국방부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 답변이 설마 DK에서 이렇게 반발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새누리당을 탈당하기로 결심을 했고 국민의당은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새로운 정치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입당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정치 잘하시니까 잘하시고 앞으로 저도 경북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남 정현수 의원님. 저 뒤에 또 발언하시고 또 말씀하실 분 많이 계십니다. 앞서도 이거 핵심적으로 요지를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에서 온 전현숙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입당을 한 신입당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입당했습니다. 처음부터 새정치와 함께 했고 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원이 된 것은 최근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나? 우리가 왜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와 있나? 그것은 맨 처음 안철수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정치인이 아닌 사람을 정치 현장으로 불러내는, 호명해내는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아팠던 마음이 분노로 바뀐 국민들을 쓸어주고 닦아주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을 해서 새로운 정말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한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보탬이 되고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열기와 마음들을 모아서 다음 새로운 정권을 한번 창출해 보자,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미리 좀 예약된 분 3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고해도 지금 막 저한테 가서 발언 기회 달라고 지금 막 로비를 하시는데, 일단은 저 예약된 우리 군산시의 박정희 의장님, 예, 이거 발언하신 많으니까 다시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주 요지만 핵심적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입니다. 이렇게 저희 당의 이름으로 기초 의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만나서 한 자리에서 당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군산시만 해도 여러 의원들이 24명의 의원들이 계시는데 국민의당으로 탈당을 해서 힘을 합한 분이 15분입니다. 15분인데 한꺼번에 간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구정이 지나서 국민의당이 최저로 떨어졌을 때 이러다가는 우리 의원님도 큰일 나게 생겼다, 가서 힘을 보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탈당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4.13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저희 15명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나중에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 선거운동 하듯이 하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도 큰일 나게 생겼다. 밤낮으로 죽기 살기로 뛰어야만이 당선을 시킬 수 있겠다. 그 마음으로 정말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죽기 살기로 정말 뛰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어떡하지? 국민의당 선택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선택을 해주셨는데, 우리 기초의원들은, 그럼 도의원들은 우리 선거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 텐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기일전한 게요,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성공해야 우리들도 당선될 수 있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성 의장이 저희 군산시에서 최초였고 시 단위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최초인데요.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전폭적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여성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양성평등에 대한 말씀을 항상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받들려면 여성도 의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힘을 입어서 저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의장에 당선이 됐는데요. 저희 의원들의 마음들은 국민의당이 사는 일이 내가 사는 일이다. 그 의지를 저희 의원들 국민의당 소속을 다음 때에 다 당선시키려고 하면 내년 대선에 우리도 역시 힘을 합해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당선시키는 데에 제1선봉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 일에 제가 앞장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는 풀뿌리 제일 민초들과 같이 항상 행동하는 게 저희 기초 의원들이고 지방 의원들입니다. 저희가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제안을 할 때 저희 시의원들, 도의원들 말씀들도 중앙에서 경청을 좀 잘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국민의당이 국민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시고요. 다음은 강흥의 김복실 의원님 무대 나오시고, 제가 지금 예상보다 시간이 꽤 길어지는데요. 우선 제가 한 번 더 말씀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 의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고 혹시 참고로 진행됩니다. 발언하실 분 손 한번 들어봐주시죠. 저는 그 우리 당직자분들 손 좀 들고 계세요. 여기 가셔서 역시 미디어는 이상하게 얘기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복실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남단 정남진 장흥에서 온 김복실 의장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여성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홍일점이죠. 저는 항상 저희 주관이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 힘이 항상 생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는 나약해지는 법이다. 이것을 인생 철학을 두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의회 때는 비례로 비록 출마했지만 그때 우리나라에서 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년 연꽃 대상을 기초의원으로서 2명 중에 저가 탔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은 바르게 살고 누가 받든지 정직하고 항상 모범된 행동으로서 힘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을 해서 항상 돋보이는 그런 의원들이 되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범되게 우리 힘을 기릅시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장흥군에서 우리나라 통합의학 박람회를 개군 이래 최초로 장흥에서 9월 말서부터 10월 한 달간 합니다. 여러분들 국민의 편에 서서 우리 웰빙하고 건강이 가장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의학 박람회를 장흥에서 갖고 있으니 국민당 여러분들이 모두 홍보하셔서 최남단의 장흥에 한번 둘러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 일단 우리 비대위원 해결책에 따라서 우리 문종과 부장님 인천 남동구의 문종관 부장님 말씀을 듣고 사실은 이 시나리오상에는 오늘 말씀 끝나면 우리 비대위원장님 마무리 정리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걸 식사 시간에 연장해서 하시는 걸로 했으니까요. 오늘 우리 문종과 부장님 말씀 듣고 식사 장소로 옮겨서 다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문종관입니다. 저 우선 인천 남동구 인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문병호 시당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이 시의원 한 분과 구의원 7분이 계신데요. 그 각 한 분 한 분이 구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정책 방향에 매우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양지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중앙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내년이 대선이 있고 내후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구의원이 2년 하면 이제 2년은 선거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있을 시점에 되면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 아니면은 광역시의회의 구의회를 폐지하자, 이런 논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어떻게 갈팡질팡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이라도 앞으로의 우리 국민의당은 이런 정책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은 선거나 각 지역 활동하실 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노선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여기서 1회를 마치고 간단한 식사 2회를 하기로 했는데 조금 연장해서 식사를 하시면서 또 그 자리에서 지금 못다 말씀하시려는 분들 여러 분 계십니다. 마이크를 잡고 그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비상대표 위원장님이 또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당 위원장들 돌아가시